왜 고를 기운 저울대형인가? 우선 소득이 비교적 고르게 나뉘는 나라들과 그렇지 않은 나라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영국 이퀄리티 트러스트의 리처드 윌킨슨 교수가 테드 강연이나 스피릿 레벨 책에서 보여준 그래프입니다. 수평 축에는 가처분 소득의 5분위 배율, 그리고 수직 축에는 여러 건강 및 사회 문제 관련 지표들을 표준화해서 평균을 냈습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상태가 나쁜 것입니다. 이 나라들 중에서 소득 5분위 배율이 8.5로 제일 높은 미국이 건강 및 사회 문제 지표에서도 가장 나쁘고 소득 5분위 배율이 3.4로 가장 낮은 일본의 건강 및 사회 문제 지표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는 소득 불평등이 심한 나라일수록 건강 및 사회 문제 지표도 나쁘게 관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높은 상관관계가 관찰된다고 해서 곧 인과관계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윌킨슨 교수는 건강 및 사회 문제 지표를 구성하는 11개의 개별 지표들과 고르지 못한 소득과의 관계를 분석해서 보다 평등한 사회가 대체로 더 낫다는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뿐만 아니라 수평축에 1인당 GDP를 넣어보면 이 소득 자체는 건강 및 사회 문제 지표와 거의 상관관계조차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은 1번, 내 연봉은 5천만 원이고 남들이 나보다 적은 세상. 2번, 절대 금액에서 2배이지만 내 연봉이 1억이지만 남들이 나보다 2배 이상 더 받는 세상.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의 대답은 3분의 2 이상이 내가 남보다 더 많이 받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겁니다. 어느 학기에나 비슷한 값들이 나옵니다. 70%, 73.9%, 69.2%, 69.8%. 남의 입장에서도 나보다 많이 받는 세상에서 살고 싶을 테니까 소득이 고른 세상에서 건강 및 사회 문제가 적어지는 것이죠. 이 윌킨슨 교수의 자료는 일정한 시점에 관찰된 소득과 사회 현상에 대해서 논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고르지 못한 현상이 심해질 때 어떤 상황이 초래되는지 알아보려면 긴 시간을 두고 축적된 자료가 필요합니다. UC 버클리 경제학과의 이메뉴얼 세이즈 교수와 토마 피케티는 미국 국세청의 소득 신고 자료를 토대로 해서 상위 소득자들의 소득이 전체 신고 소득 중에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있는지를 계산해서 보다 명확한 소득 불평등 지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료는 또 매년 갱신돼서 2017년도 자료의 경우에는 1억 7,053만 가구의 소득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2년 자료를 그린 이 상위 10%의 소득 점유 그래프는 워싱턴 포스트가 2013년 12월 31일자 2해의 그래프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료를 추가해서 다시 그렸습니다. 이 그래프에 1928년과 2007년에 정점을 찍었던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이 이 2012년이 되면 이전의 고점들을 돌파하고 50%를 아예 넘어가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2015년과 2017년에도 다시 이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은 쪼개보면 상위 1%, 그 다음에 차상위 4%, 차차상위 5%의 소득 점유율로 분할할 수가 있겠습니다. 맨 위에 검은 점이 상위 1%, 중간에 붉은 점이 차상위 4%, 맨 아래 파란 점이 차차상위 5%의 소득 점유율입니다. 놀라운 것은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 추세와 상위 1%의 소득 점유 추세가 거의 비슷하다는 점이죠. 고점에서 상위 10%의 소득 점유가 50%대에 달했다는 것과 상위 1%의 소득 점유율이 25%에 달하는 것만 다를 뿐 패턴이 매우 닮았습니다. 이 자료는 고소득층으로의 소득 편중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잘 보여줍니다. 상위 10%가 전체 이거 다 합하면 됩니다. 전체 소득의 50%를 점유하는 것도 심각하지만 상위 10%의 상위 10%에 해당하는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약
4분의 1을 점유하고 상위 10% 소득 점유율 50%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상위 1%의 소득 점유율은 두 번에 걸쳐서 상위 25% 가까운 정점에 도달합니다. 그 직후에는 유명한 대공황 또는 현재 대침체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 상위 1%의 소득 점유율이 10% 내지는 이보다도 낮은 시기는 미국인들이 소위 대번영기라고 부르는 행복한 시절입니다. 그리고 아까 상위 10% 소득 점유율에서 보신 것처럼 이 점유율은 2007년에 거의 50%에 가까웠던 일에 낮아지다가 2012년에 50%를 돌파하더니 꾸준히 50%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고 살펴보면 2009년 이후를 보통 회복기라고 부릅니다. 전체적으로 6%의 소득이 늘어났지만 상위 1%는 31.4%가 늘어나고 하위 99%는 0.4% 늘어난 데 그쳤습니다. 늘어난 0.6%의 증가분에서 무려 95%를 상위 1%가 가져갔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없거나 빈약한 사람에게 가는 몫을 더 챙겨주어서 격차를 줄여가는 하후 상박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5분위별 소득 증가를 비교하면 고르게 늘어난 시기와 고르지 못한 시기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황금기에는 대체로 비슷하게 소득이 증가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하위 20%의 소득이 가장 높은 비율로 늘어나 하후 상박이 작동하였습니다. 신자유주의 시기에는 상위 20%의 소득이 가장 많이 늘어난 반면 하위 20%는 소득이 늘어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1928년이나 2007년 그리고 그 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소득 양극화 현상을 잘 상징하는 주역의 괴는 모든 기운이 위로 올라가 아래와 전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천지비괴입니다. 비는 부정한다고 할 때는 부로 읽지만 주역의 괴로 읽을 때는 막힐 비, 비색할 비라고 읽습니다. 시간이 지나 위에 막대들이 이렇게 쭉쭉 올라가서 맨 위에 것이 뚝 떨어져서 위에서 걸 툭 덜어서 아래로 채워주는 그래서 그 모양을 보면은 위에 걸 덜어서 아래로 채워줬으니까 이 괴의 모양을 풍례익이라고 합니다. 이 괴의 풀이를 보면 손상익화 민열무강 즉 위를 덜어 아래를 더함이니 백성의 기뻐함이 지경 끝이 없음이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제나라 800년 번영의 기틀을 세운 관중의 국정 철학에도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관자 국축편에 보면 법령이 행해지지 않고 백성을 다스릴 수 없는 것은 빈부가 고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고 군주가 비축한 재물과 화폐를 풀어서 넘치고 모자란 것을 고르게 할 것을 이제 제안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관중의 시대로부터 약 150년 뒤 공자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남기십니다. 나라나 집안을 경영하는 자는 모자람을 근심하지 않고 고르지 않음을 근심하고 또 가난을 근심하지 않고 평안하지 않음을 근심한다더라. 대개 고르면 가난하지 않고 화목하면 모자라지 않고 평안하면 기울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모자란 게 문제가 아니라 고르지 않은 게 문제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손상이카를 추진하는가? 이 표는 2011년 4분기의 소득 5분위별 가계수지입니다. 하위 20%에 속하는 1분위의 경우 처분 가능 소득보다 소비 지출이 오히려 많아서 약 30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고 2분위 이상에서는 적자가 관찰되지 않지만 게다가 상위 20%에 속하는 5분위의 경우 처분 가능 소득이 614만 원인데 비해 실제 소비 지출은 365만 원에 불과해서 무려 259만 원의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넘치는 데에서 일부를 덜어내어 모자라는 데 보태주는 것이 손상이카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를 덜어내면
빈부를 고르게 하는 손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또한 손상을 제도화한 소득세 역사에서 답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 도표는 최고 한계세요. 빨간색입니다. 낮은 시기에는, 이 낮은 시기죠. 에는 상위 1%의 소득 점유율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낮은 시기에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최고 한계세율이 높은 시기에는 상위 1%의 소득 점유율이 낮은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최고 한계세율이 제일 높았던 해는 1944년입니다. 1944년에 최고 한계세율은 무려 94%에 달해서 누진이 적용되는 과세 구간만도 24개에 달합니다. 당시 GM 회장의 세금이 소득 58만 불에 대해서 세금이 43만 불이 나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91%라는 높은 세율은 1964년에 77%로 대폭 내려가지만 레이건 집권기인 81년까지도 이 70%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이건의 엄청난 노력으로 1988년에는 마침내 대공황 이전 수준인 28%까지 내리는 데 성공합니다. 91%의 한계세율이 적용되어 소득 격차가 적었던 이 시기가 바로 미국의 황금기였던 것이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토마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에서 우리의 추정에 따르면 선진국의 최적 최고 세율은 아마도 80%를 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손상에 이어서 이카에 필요한 나눔에 대해서 관자 목민편에 나오는 글을 좀 하나 소개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천하에 세상에 신하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신하를 잘 부릴 군주가 없는 것을 걱정하라. 세상에 재물이 없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재물을 잘 나눌 사람이 없음을 걱정하라는 얘기를 남긴 바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